선생님, 예, 제가 선생님 유튜브 듣다가 예, 그 내용이 조금 제가 질문하고 싶은 내용이 하나 생겨가지고 질문하고 싶은데요. 그 인생 뭐 설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10대, 20대 뭐 나이가 이렇게 들어가면 10대, 20대는 뭐 뭣도 모르고 철 모르고 지나가지만 보통 30대, 40대 이렇게 나이가 먹어가면서 인생 설계를 조금씩 해가면 나이 먹었을 때 어떤 좀 자세라고 해야 되나? 삶의 태도 그런 거에 좀 바로 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선생님한테 그런 제가 뭐래 공부라고 해야 되나? 그게 좀 배우고 싶더라고 그런 거에 대해서. 예. 인생 설계라 하는 게 그 이제 10대 때 이제 들어오면은 그냥 그 학교 제도권 안에서 공부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집안에서 가정교육 이제 이런 걸 교육을 받는 거거든. 그러니까 10대 때는 자기가 자기 인생을 설계할 수가 없어요. 그냥 자기가 다 쓸어 담는 거야. 나도 이 책도 막 보고 저 책도 보고 만화책도 보고 막 이 공부도 하고 저 공부도 하는데 그 소위 말해가지고 재능이 다 틀리단 말이지. 재능이 다 틀리기 때문에 예술 쪽으로 재능이 있는 애들은 예술 쪽 공부에 집중을 하고 음악 특히 또 예술 중에도 음악 뭐 미술 그 다음에 뭐 스포츠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공부 쪽으로 이제 이 머리가 재능이 있는 친구가 있을 거고 애들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노는 거를 기똥차게 또 노는 애들이 있을 거고 다 틀리단 말이지. 응? 근데 이도 저도 아닌 것도 있고 뭐 두리뭉실한 것도 있고 네모난 것도 있고 뭐 세모난 것도 있고 별표도 있고 막 전부 다 재능이 다 틀려요. 타고난 그 능력이 다 틀리거든. 그래 이제 그럴 때는 자기 인생 설계를 뭐 재능이 없는 그냥 꿈을 가지겠지. 꿈, 내 직업, 내가 앞으로 성인이 되었을 때 무슨 직업으로 살 것인가 뭐 이런 거 꿈, 이제 그걸 꿈을 먹고 살거든. 그 10대 때는 그렇게 이제 그거를 뭐 인생 설계라고 한다라면 또 인생 설계가 될 수는 있겠죠. 이제 10대가 그래 지나가잖아요. 그 이제 교육이 이제 되잖아. 학교 공부가 되잖아요. 자, 그렇게 되고 20대가 되면은 이제 10대 때 그 예를 들어 가지고 자기가 해야 될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어 또. 공부해야 될 시기에 공부 못하고 낮밤 놀러만 다니고 뭐 오토바이 타고 뭐 부릉부릉 하고 이래 돌아다니고 이래 버리면은 10대에서 20대 느린 것 같아도 금방 또 지나가거든. 그럼 20대 되면 이제 깝깝한 기라. 뭐 친구는 어디 뭐 어디 취직을 했다 뭐 이래 하고 이래 또 뭐 20대 되면 중후반쯤 되면 또 결혼 일찍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그게 이제 능력이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거지. 그게 재능의 능력이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거겠죠. 그러나 그때 이제 인생 설계하는 게 이제 그때 들어가는 거지. 그때쯤 이제 아이쿠야 내가 뭔가 좀 늦었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설계 들어가는 거지. 그러면 스케치북 내놓고 이제 10대는 지나왔으니까 10대 때는 공부하는 시기인데 뭐 설계고 뭐 할 게 있나요? 공부해가지고 지금 뭐 예를 들어 우리 사회가 그렇잖아. 진입해야 되는 그 대학교 가야 되고 뭐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각자 능력대로 공부해라 이 말이지. 그 다음에 20대가 되면은 어디라도 자기가 위치했는 위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위치 포지션에서 자기 설계도를 만들어내는 거지. 20대 때 드디어 그거를 와 나는 왜 이렇노 이렇게 한탄하고 그렇게 뿌리면 안 되고 그때 딱 설계도를 꺼내는 거야. 뭐 사주를 보러 가든 주변에 어디 뭐 좀 등망 있고 조금 그 저 예지력 있는 사람한테 찾아가가 물어보든 지가 하든지 능력 있으면 지가 하든 부모님하고 상의하든 뭐 친구하고 뭐 이렇게 보든 자기 스스로 한번 이렇게 주판을 놔보는 거예요. 20대 때 쭉 놔보면은 20대 나름의 또 그게 눈높이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럴 때 우리 국가, 사회 이런 데서 그런 젊은이들한테
꿈과 비전을 심어주는 토대가 되면은 아주 좋겠죠, 그죠? 그거는 우리 기성세대들 해야 될 몫이지.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잘 견인해 줘야 되거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고생했는데 너희는 고생하지 마라 이렇게 하고 막 뭐든지 다 해주면 안 되고, 고생은 사스도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니까 고생도 좀 해봐라 이렇게 하고, 그죠? 그러면 이제 뭔가 끌어주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젊은 그 소위 말해가지고 청년 세대들은 또 차고 올라오는 맛이 있어야 되거든. 파릇파릇하게. 그래야지 이게 견인차가 되고 차고 오고 이게 역동성이 생긴다. 사회 역동성. 지금은 사회 역동성이 없어요. 정체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초고령화 사회가 돼가 있고, 초고령화 사회가 돼 있는 반면에 그 초고령화 사회에서 쫙 짜낸 지혜, 그 압축되어 있는 쫙 짜낸 지혜가 퍼져나와야, 농도 있게 퍼져나와야 되는데 그게 없다 이 말, 부족하단 말이지. 우리 사회가, 국가가, 세계가, 인류가 그게 지금 약하잖아요. 맨빵 먹고 사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주식 많이 올랐나, 뭐 땅값 많이 올랐나, 아파트 값은 막 천정부지야. 그렇잖아. 응? 그거 하나도 지금 이 주물러가 양림해가지고 뭔가 하나 만들어내는 게 지금 없다 이 말이지. 내 사왔단 말이지. 10년 전에 사왔던 얘기 가지고 오늘날 또 사오고 또 사오고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지치지도 않는가 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여건들하고 자기 개인 인생 설계하고도 맞물려 가거든. 내 설계는 이래 잘 해놨는데 전쟁 터져보면 뭐 설계 백날 하면 뭐하노? 전쟁에 가가지고 싸움하러 가야 될 판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게 다각도로 봐야 되는데, 그래도 이제 개인적인 설계로 봤을 때는 20대 때 설계가 들어가겠죠. 그게 30대하고 연계됩니다. 그리고 20대 때는 뭐 결혼이라든지 당연히 뭐 직장, 결혼 이게 제일 중요한 설계겠죠. 가장 큰 거잖아요. 그러면 20대, 30대. 그 이제 지나가면서 이제 40대, 50대가 되면은 이제 자기 인생의 목표, 그 다음에 자기가 이만하면 됐다 하는 그 기준점은 있다고. 누구나 살아오면, 그죠? 그러면 자, 거기에서 자기가 이제 전환할 수 있는, 내가 여기서 내가 20대 때 또는 10대 때 내가 뭔가를, 내가 공부가 조금 부족해가지고 내가 그 공부를 더 해가지고 전환을 해봐야 되겠다. 내 원래 능력을 다시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원래 나는 이쪽으로 재능이 있었는데 내가 먹고 살기 힘들어갖고 이게 세파에 살다 보니까 못 접해봤단 말이지. 근데 이제 여유가 좀 생기니까 내가 이제 좀 접해봐가지고 뭔가 내 윤택한 삶을 살겠다. 내 인생을 조금 더 아름답게 살겠다. 그 설계에 이제 들어가는 거지. 그게 40대. 그 생활의 연장선상에서 있는 거예요. 내가 생활 다 팽개치고 가는 게 아니고, 그게 40대. 그 다음에 50대가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지천명이 딱 떼붙단 말이에요. 딱 절반 나왔다 이 말이지. 그러면 이제 이때는 성찰해가는 시기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10대 때는 목욕하는 시기예요. 목욕이라 하는 거는 뭐냐 하면 내가 열심히 다 받아들이는 시기. 그 다음에 20대가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관복을 입는 시기다. 관대를 찬다. 이 얘기는 이제 학교 다니면서 그 공부했던 거, 그런 거를 전부 다 해가지고 이제 사회에 진입하기 위한 토대가 되는 기초, 토대가 되는 시기. 그게 우리가 관대라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30대가 되면 근록이라고 하면 열심히 일을 하고 돈 벌고 일하고 가정 꾸리고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거. 그 다음에 국가는 그런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그런 사람들이 그 맡은 바에 생업을 잘 할 수 있고 자기 역량을 다 펼칠 수 있도록, 세계 방방 곳곳에 가가 다 펼칠 수 있도록 이런 토대를 만들어주는 게 국가다 이 말이지. 그건 국가가 그런 역할을 해주면은 그 개성적으로 다 할 수 있거든요. 자기 재능을.
그 다음에 이제 40대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제왕이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분야든지 자기가 최고 장인이 되는 거예요. 달인이 된다. 응? 내가 짜장면 숯하면 잘하마. 거기에 최고 달인. 뭐 기업에 있으면 그 기업의 어떤 일을 하는 거기에도 달인. 정치는 정치 달인. 응? 스포츠 달인. 각각 달인이 다 되는 거지. 뭐 달인도 물론 종류는 또 다 있겠지만 어쨌든 그 달인이 다른 지 분야에 있어. 그 다음에 이제 50이 딱 되잖아요. 그죠? 50이 딱 되면 어떻게 돼요? 그거를 이제 펼쳐야지. 응? 펼치고 그렇게 살아야지. 50대, 60대. 그게 인생 설계다 이 말이죠. 예, 이해되세요? 네. 예. 그러니까 인생 설계를 하는 큰 틀은 그렇게 가지고 가는 거지. 그 속에 결혼은 언제 하고 뭐 예를 들어서 아파트 장만은 언제 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애들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잔잔하게 하는 거는 생활 설계. 내 생활 속에서 하는 설계들. 거기서 그거는 희노애락 애고 여기 이제 거기서 펼쳐지는 거고. 인생 설계는 내 인생 100년을 어떻게 살 것인가. 젊었을 때는 그래도 내가 어느 선까지는 내가 발돋움해가 올라가야 내가 뭔가를 또 펼칠 수 있으니까, 나로 인해 가지고 타인을 이롭게 할 수 있으니까, 내가 맨날 도움만 받는 게 아니고 내가 이로운 일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설계를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펼치고 50대 60대 뭐 죽을 때까지 이제 펼치는데, 이제 나이 먹으면 쇠퇴기로 간단 말이지. 쇠퇴기로 갈 때는 내가 행하는 것을 계속 행하지만은 내 성찰, 내면 성찰을 하면서 살아가는 이제 그런 설계를 이제 나 보는 거죠. 그러니까 큰 줄기가 나는 어떤 방향으로 내 인생을 몰고 갈 것이다, 살아갈 것이다 하는 설계. 인간답게 살아가는 설계. 그런 설계를 놓고, 작은 설계는 생활 설계. 뭐 아까 말씀드린 뭐를 하고 그거는 이제 생활 설계로 들어가는데, 그걸 다 두 설계를 다 뭉쳐서 인생 설계가 되는 거지. 한 생이지, 한 생. 이제 그런데 그 한 생이 하루가 한 생이다 생각하는 거죠. 하루를 잘 사는 게 하루가 모여가지고 1년이 탁 되면은 1년이 모이면 10년이 되거든. 10년 마디로 바뀌는 거지. 돌이켜 생각해 보세요. 지금부터 10년 전을 생각 한번 해보시라고. 자주 하는데. 예. 그렇게 봤을 때 지나온 세월들이 얼마나 파노라마처럼 싹 지나왔는지, 그죠? 확 지나와 버리단 말이죠. 그 많은 세월인 것 같았는데, 머리털처럼 많았던 세월인 것 같았는데 싹 지나와 버리거든. 지나왔는 건 지나왔고, 이제 앞으로 이제 설계를 나 보는 거지. 위에 살 것인가? 내가 앉은 자리로부터 앞으로 뒤로 좌로 우로 위로 아래로 모든 업장을 소멸하는 그런 인생, 나를 불꽃처럼 불태우고 가는 인생, 티끌 없이 하염 없이 원 없이 그렇게 살다가는 그 설계를 하는 게 50대 이제 되면은 그 설계가 들어가 줘야 되는 거지. 터닝 포인트니까. 그렇죠? 지금 뭐 그 얼마 전에 지금 저 삼성 회장 이건희 회장도 뭐 어제니까 자꾸 하셨잖아요. 별세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타산지석으로 보면, 그런 분들의 인생이 있고, 그죠? 그런 사람들 역동적으로 대한민국을 위해서 살아온 기업인이거든. 그 사람들은 인생 설계, 그 개인 인생 설계가 아니고 그 사람 설계는 완전히 판이 틀리거든. 그 사람은 그래도 인류에 최소한 우리나라에 공헌을 하고 그런 분들이 가는 거거든. 이제 그런 분들도 그렇게 설계를 하듯이 우리 인생 설계를 하고 살아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나를 아름답게 불태우고, 우리 몸이 이게 초거든요. 촛불. 우리가 촛불이라니까. 그러니까 촛불을 아름답게 불태우고 빛으로, 광명의 빛으로 가는 그 설계를 해야 되는 거지.
그걸 큰 틀을 놓고 이제 하다 보면 나머지 생활 설계는 좋은 쪽으로 설계가 다 나와요. 내가 마음이 선해지니까 설계가 다 나오거든. 야, 인생 설계 너무 거창하죠. 아 그런 게 아니라 예. 저는 뭐 했나 싶어서 예, 예. 뭘 했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예. 그러니까 자책할 필요가 없는 게 네.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재산을 많이 일궈야 되느냐 뭐 지식이 많아야 되느냐 이런 것보다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거를 많이 가진 게 인생 설계를 잘했고 내가 잘 살아왔는 게 아니고 내가 나를 빛나게 하고 하늘과 땅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오롯이 나는 가겠다 이런 마음으로 항상 내가 앉은 자리로부터 사방을 빛나게 하겠다. 그 사방을 빛나려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촛불이 돼야 되잖아. 그죠? 그렇지만 촛불 밑은 어두워요. 그것만큼 나를 쓸어 안고 내 외로움도 쓸어 안고 내 슬픔도 쓸어 안고 등하불명 등잔 밑이 어둡다 이 말이지. 내가 온 사방을 다 밝히는 일을 하지만 내 등잔 밑은 어두운 거지. 그렇지만은 내가 밝히고 있고 다른 사람이 밝히면 다른 사람이 내 있는 대로 불빛을 주기 때문에 내 등잔 밑은 또 밝아지는 거지. 그래서 자기 내면을 밝히는 삶을 살고 나도 그렇게 살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면 이 세상이 광명으로 빛나는 것이.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내가 앉은 자리로부터 앞으로 뒤로 좌로 우로 위로 아래로 모든 이 시방 세상을 다 밝게 해주십시오. 업장이 있다라면 그 업장을 전부 다 소멸하게 해주십시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사는 삶. 그걸 우리가 이제 홍익의 삶이라 홍익인간 하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산다 이 말이지. 그게 가장 큰 인생 설계지 뭐 인생 설계라 하는 걸 뭐 어디다가 잣대를 맞추느냐 이거지. 생활 설계를 갖다 놔놓고 그걸 인생 설계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지. 생활 설계. 그거는 상황마다 다 바뀌지 않을까요? 사람의 개인. 그러니까 생활 설계는 바뀌는 거죠. 그렇죠. 예. 인생 설계라 하는 거는 태어나가지고 죽을 때 어떤 삶을 살고 가느냐. 네. 이제 그게 인생 설계고 어느 시대에 내가 몸을 담고 사느냐거든. 내가 타고 있는 시대가 21세기를 타고 있다 이 말이에요. 21세기의 세월의 파도를 타고 간다 이 말이에요. 이 파도 속에서 내 인생 설계가 나와야 되지. 내만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거는 인생 설계가 아니죠. 개인 생활 설계지. 인생 설계를 하는 거는 이 21세기를 내가 호흡하면서 21세기하고 같이 이 역동성으로 같이 가는 게 인생 설계지. 전쟁 터지든지 말든지 나하고 상관없어요. 나는 뭐 어느 시대에 살든 상관없는 그거는 지 영혼의 어떤 내면의 성찰이고 그런 개념으로 큰 틀을 먼저 잡아보시더니 그러면 마음이 편해요. 그러면은 자기 나이대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젊었을 때는 열심히 일하고 그 다음에 이제 터닝 포인트 되는 지천명의 나이가 되면은 내가 무엇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보람된 일을 할 수 있고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을 재능을 빨리 펼쳐가지고 이 사회에 환원해가지고 내 한 몸을 불태워서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나온단 말이지. 그게 이제 진정한 인생 설계의 키 포인트다. 예. 그러다 보면은 그래도 저 일말에 조금이라도 보람된 삶에 대한 그 우리가 이제 생의 마지막 그 다가오는 날이 되었을 때는 그 어떤 자기 나름의 편안함, 선종, 마지막을 잘 이렇게 갈무리 잘 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될 거예요. 예. 답변이 됐습니까? 네, 너무 좋아요. 예. 그냥 그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제가 뭐를 약간 해야 될지 느낌은 약간 왔어요. 그렇죠. 네. 예, 바로 그런 네. 거예요. 바로 그거를 잘 잡으신 거예요. 네. 예.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하십시오. 예. 예.